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만큼 우리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선동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태탕으로 어떻게든 국민들 감성을 또 자극해서 또다시 선동을 하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실패되고 국민의 뜻이 저들을 이기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으로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진실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걸 보니까 거짓과 선동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진실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을 진짜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집회, 우리 국민 총궐기 태극기 혁명 본부 국본 집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성문 의원님 나와주셔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 다 다뤄주실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곽성문 전 의원님이십니다. 네, 환영해.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오늘도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유튜브 1인 대표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이번 주는 좀 흐뭇하게 주말 집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 보궐선거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분 좋게 한번 웃을 수도 있고 승리를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MBC SBS 지상파 방송 봤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봤다 그러고, 다음날 점심으로 생태탕 찾아가면서 많이 먹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5구 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18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21대 총선거, 내리 큰 선거에서 우리가 3번을 지다가 이번에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이기게 된 그 원인은 뭐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언론들은 분노의 선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바보 취급하고 정말 개돼지 취급을 해온 이 문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 이 자식들아, 우리 국민이 뭐 바보야? 바보처럼 보이냐? 우리를 바보로 알아? 장난하나 이놈들아? 바로 이러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또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민심이고,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폭발한 민심, 분노에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 착기 찬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마치 군대가 행렬을 지어서 행진을 해서 적군을 향해 쳐들어가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셔서 바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총체적인 4년의 이 무능과 오만과 불통을 한순간에 심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화자찬할 것 없이 오히려 바깥에서 보면은 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CNN, 승리의 요인은 단 한 가지, 내로남불이라 그랬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브리테니카 사전에도 실리고 영어 사전에도 실리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 언론이 본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그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주역들이 맺혀 있었다. 바로 조국이란 놈, 일가족 사기단,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이, 그리고 또 하나 윤미향이라고, 저 어렵게 위안부 생활에서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을 앞에 세우고 앵벌이 해먹는 윤미향이라는
미국 언론이 윤미향 조국을 찍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이번 선거를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은 공도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번 선거 이제 단순히 일회성 선거가 아니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가는 선거이고, 결국에 우리 목표인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2030 젊은 세대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2030! 함께하자! 내년에도! 애국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030 젊은 세대가 이번에 판단을 해줬습니다. 저희 60대 이상 보수 세력보다도 더 많은 우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030과 함께 내년에도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치죠. 고맙다 2030! 고맙다 2030! 내년에도 함께하자! 내년에도 함께하자!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을 진정하시고 그래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승리를 가지고 저 제1야당인 국힘당이 우리의 승리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국힘당도 이번에 일을 하기는 잘했습니다. 하나 국힘당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국힘당이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것은 어쨌든 보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단합했고 그 단합한 것으로 보수의 대표주자라는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국힘당에 대한 여러가지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1야당인 국힘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이달 안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당대표에 거론되는 그 면면들이 하나같이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고 다 중간지대에서 중도 좌파까지 넘나들면서 회색 분자들입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좀 더 멀리 와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본다면은 지금 국힘당 출신으로 지지율 2%, 3% 나오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우리 국방과 같은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제대로 야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해 나가면서 그러나 걔들이 존재감을 확실히 할 때는 지지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저는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제1야당으로서 야당성을 회복할 것을 먼저 첫 번째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오세훈 시장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확실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면 결국 우리는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광화문 광장을 이상하게 바꾸고 있는 조영 공사, 그 공사비만 800억이 듭니다. 800억.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거기 입구에 있는 세월호 기념물 즉각 철거할 것을 오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광화문 그리고 대한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우리 자유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서초동 집회에 나오시는 많은 애국 동지들 중에서 야, 이제는 대한문도 우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국본의 민주공 사무총장 중심으로 대한문 집회 신청서를 준비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화문, 대한문, 서울광장을 우리 시민의 광장으로 되돌려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갈 길이 참 멉니다. 시의회 110명 중에 민주당이 더불어당이 11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한 어떤 조례 통과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더불당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서초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만 우리 국힘당 출신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자, 임기 1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이라는 자가 이른바 협동조합이다, 무슨 공동체 사업이다 해서 박원순이가 중심이 돼서 지원하는 좌파 단체들이 최소한 수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간 각종 지원비, 사업비 등등으로 어떤 분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4조가, 서울시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4조가 좌파들에게 지원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시민의 몫으로 돌려주기를 강력히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사전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봅시다. 사전선거 투표 결과가 오세훈 51대, 저쪽이 45, 6.3%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에 치러진 본선거에서는 무려 26.6%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전투표는 전부 좌빨들만 나와서 하고 나흘 뒤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6% 차이에서 27%까지 올라갑니까? 사전선거에서 저희들의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보정값이라고 그래서 함수값이 10한 2, 3% 내외의 수치가 미리 심어졌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 그냥 쏟아지는 이 민심의 행렬을 보고 전애들은 여론조사 금지 기간인 그 동안에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받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에서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래도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4.15 총선을 지난 1년 동안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던 그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집회가 금지됐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참관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정말 사전투표 본선거 당일날 눈을 부릅뜨고 투표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대선이 정말 메인 게임이고 메인 이벤트고 본 게임인데 그때 사전투표가 원판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사전투표는 아주 정말로 사전투표를 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아주 극도로 과거 부재자 투표 수준으로 극도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 분류기는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에 기회를 잡은 제1야당에서 확실히 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구인 집회로 초라한 모습으로 집회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6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이 4년이 총체적으로 무능했고 오만했고 불통의 정권이었고 아예 물론 쫓아내야 할 정권이라는데 동조하고 있고 같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어떤 동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준 2030 세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030 세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주거 환경이 열악해.
그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살 꿈을 가질 수가 없어. 한마디로 2030 세대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게 철퇴를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 세대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찾고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처럼 터져나온 이 민심의 분출을 내년 3월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동력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분노의 단계를 넘어섭시다. 반문연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러든 텔레비에 나와서 뭔 말을 하건 문재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제발 문재인이가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하고 문재인이 재판정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10배 200년은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문재인이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상화로 돌려야 합니다. 그저 김정은이만 쳐다보는 이런 대북정책, 안보정책 버리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안보 국방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쳐넣어놓고 독재하는 이 정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화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날 편은 다 봐주고 보수 세력만 때려잡는 이러한 검찰을, 이러한 수사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법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라고 나오는 것들이 하나같이 탄핵을 찬성했던 사탄파들, 촛불 집회 나가서 프랑카드 들고 있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야당의 지도자로 나오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도 키우고 세대 교체도 하고 자유민주체제 신념에 투철한 지도자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판에 있어서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남은 내년 3월까지 이제 11개월 딱 남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민주, 국힘, 무슨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자들과 자유, 민주,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체제의 전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에, 그리고 저희들이 꾸밀지 모르는 내각제 업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 모든 부문에서의 정상화, 그리고 젊은 2030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국방과 같은 우리 시민단체들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략적인 제휴도 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2030 세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고맙다 2030. 고맙다 2030. 내년에도 함께 하자. 내년에도 함께 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애국가 선창일전 이믹선 교수님 모시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늘 우울한 기분에 있다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더불어 문산당들의 문세먼지가 자욱한 세상에서 좌빨 기생충들이 야금야금 기나가지고 내로남불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에 집 사고 반일운동하는 웃기는 도쿄 복부인 아지매가
서울시장 후보라고 나와서 생태탕인지 생떼탕인지 지랄을 하다가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산당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웃기는 코미디가 날마다 벌어지는 세상이 됐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 문산당인지 공산당인지 이 패거리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자기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왕창 올려놓고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린다고 법을 만들고 그거보다 며칠 앞서서 한 달 앞서서 자기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래놓고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료 그런 입으로 장난질만 하는 원래 정치하는 놈이 아가리가 번지를 한 인간들은 세상을 뜯어먹는 기생충인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생충이 될 끓는 소대가리 삶아가지고 먹다가 그 소대가리 국물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가 우글우글거리고 그 바이러스 우글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눠 먹겠다고 눈이 벌건 기생충 같은 인물들이 날마다 기어 나옵니다. 털본지 김어준인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교통방송을 빙자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희롱하고 이 나라 정치인을 코미디화 시키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이 가슴 한구석에 굵은 돌덩어리가 콱 맥혀있는 것은 왜?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횟수로 5년째 접어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몸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영어의 몸이 된 지가 횟수로 만 5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만 4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꼭 오실 줄 알고 2년 전에 준비했던 오시리를 들려드리면서 제 하고 싶은 말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함축시키겠습니다. 오시리요 우리 고운님 오시리요 긴 겨울 지나 꽃 피고 새울며 입마중 하옵소서. 꽃바람 가슴을 흔들어 설레는 밤인데 눈물을 참고 살라니 그리는 못하오. 가시밭길 서러워도 우지마오 우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요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주여. 고운님 오신다 반가운 소식에 내 집 앞 지나실까. 대문을 열고 마중하자 우리님 오시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오 오지마오 오시리오 오시리오. 실바람 띄워놓고 새하얀 나비 타고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뜰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주여. 내게로 주여. 예, 오늘따라 부르는 제가 더 슬픔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고은님 모시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열정의 연설가이신 우리 윤용 교수님 모시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용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문재인이 끌어냅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문재인 정권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 타신 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되찾아내고, 그리고 빨갱이가 아닌, 도둑놈이 아닌, 사기꾼이 아닌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은 도둑 정권이었습니다. 강도 정권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정권이었습니다. 사기 정권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 일침을 가한 서울시 주물럭 선거, 부산시 주물럭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계속 이길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권은 삼풍백화점이라고.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해서 쓰러진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박살나는데 20초도 안 걸린 게 삼풍백화점입니다. 천정에 구멍이 나고 벽에 금이 나고 바닥에 금이 나고 했는데도 삼풍백화점의 회장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뜨린 게 문재인 정권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와르르 하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이제 곧 깜빵 갑니다. 깜빵 가요.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에? 서울시, 부산시 주물럭 선거 이겼잖아요, 우리가. 에? 더 엄청난 것도 우리가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목조목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겼는지, 왜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는지 제가 조목조목 써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네. 냄새 풍기다가 쓰러졌어요. 냄새 풍기다가. 국민은 더러운 냄새를 싫어해. 네. 냄새 맡고 하다가 도저히 이 썩은 냄새 맡을 수가 없어서 오세훈에게 표를 던진 거야. 네. 박영선을 꼬꾸라뜨린 거야. 이 냄새 때문에 국민들은 3회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보니까 새빨간 사기였어.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고 취직시켜준다고 했는데 다 사기였어. 김정은은 이제 평화로 대열에 우리와 같이 설 거다.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사기 정권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단 한순간도 거짓말이 없이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이런 정권을 지지해주는 그런 국민이 이 세상에는 없어. 이제 미국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문제에 완전히 이제 돌입했어요. 문재인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립, 미국으로부터의 고립, 일본으로부터의 고립, 전 세계로부터의 고립. 문재인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문재인의 갈 곳은 깜빵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깜빵 보내자.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문재인 돈을 너무 뿌려도 보통 뿌리는 게 아니야. 100조를 뿌렸어. 그러고도 까다리가 안 나. 이렇게 뿌렸는데도 국민들이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렸어. 에? 얼마나 그동안에 뿌려댔어.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팍 낮춰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자기 발가락에 도끼로 찍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에? 아마 또 법을 다시 바꾸자고 난리칠걸. 선거연령을 높이자고. 왜냐면 20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0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이 갈 곳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살하라. 문재인은 유서 한 장 남기고 자살해. 많이 봐주는 거다 이거. 그리고 이 정권은 전라도 정권입니다. 80% 90%가 전라도야. 예? 조금 더 서 계세요. 이거 들고 가세요. 예.
가지 마시고 이것 좀 듣고 가세요. 이 정권은 전라도 정권입니다. 이렇게 전라도 낙하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라도 땅입니까?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는데 정권을 완전히 전라공화국으로 만든 게 문재인이고 이런 정권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너무 이상해. 너무나도 이상해.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약 15% 정도 사기 선거 한 것 같아요. 15%. 근데 15% 가지고는 뭐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박영선이가 어떻게 40%, 4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요. 예? 또 부정선거 했는데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했는데도. 예?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 할 거로 봐야 합니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섭게 밀어붙이고 무섭게 우리 애국 세력을 넓히고 해가지고 절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저놈들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정권에서 소신은 정직은 죄악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아주질 않아. 다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해. 네. 그래서 국민들이 오세훈을 찍었고 야당을 찍었고 이렇게 한 거지 야당이 예뻐서가 아니야 이놈들아. 요것들 아주 지 예뻐서 찍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말이야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국물도 없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야당 말이야 언제 골로 갈지 몰라. 너희들 야당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야 이것들아. 여당이 날강도들이기 때문에 야당 찍은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이것들아. 그리고 이 정권은요 미국은 싫다면서 김정은은 좋아해. 이거 아주 빨간 놈들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국민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거야. 문재인은 깜빵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 애꿎은 경찰 아저씨들 다 이용해 먹고 있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말이야 9명 이상은 여기 안 된다. 지하철 가봐. 수백 명이 바글바글바글해. 수천 명이 바글바글해. 술집에 가봐. 술집에 1차 2차 3차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엉터리들 하면서 우리가 무슨 애국활동하는 이 집회를 9명 이상은 안 된다. 이거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망하지 이것들아.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 검사 아저씨들 이거 다 이용당하고 있어. 얘네들은 공무원들을 이용해 먹어. 그리고 알맹이는 지네들이 먹어. 그냥 푼돈만 던져주는 거야. LH 사건이 그거야. 바로 LH 사건은 이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아주 그냥 세발의 피 말고 또 뭐 있죠? 단어 많죠? 진짜 이 문재인 정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 힘덕이 아니라 정말 오리다리가 잘라졌어. 이제 걸을 수도 없다. 문재인 두고 봐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입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애국 국민 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부정의 증거들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저들은 우리가 감시하는 눈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곳에서 계속해서 외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선거 결과도 뒤바꿀 그런 부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었을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죠. 근소한 차이로 이길 거라고. 근소한 차이를 이기고 있다가 아니라 비록 지금 지고 있지만 여차여차해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부정의 계획은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정선거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외침으로 막았습니다. 요번에 부정선거를 마음껏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아담의 방송 이런 분들께서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선거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시했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껏 못해서 이렇게 국민의 뜻이 이기는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유튜브 방송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서 우리 오랜만에 이 무대에 올라서 오시는 우리 정말 열정의 남자 우리 박석호 청년 모시고 연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온 박석호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번 4.15 부정선거랑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만 봤을 때는 오세훈과 박영선 후보 간의 격차가 6.6%뿐이 안 나왔는데 당일 투표만 봤을 때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6%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4.15 때는 어땠습니까? 4.15 때 사전투표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204석을 투표를 했고 통합당이 45석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123석을 득표를 했고 통합당이 124석을 득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단지 투표하는 날짜만 틀릴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지역, 같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다 나이, 성별, 직업, 사는 곳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틀린 것은 들어봤어도 투표하는 날짜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틀리다는 것은 처음 듣고 참 회개망측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언론이 장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선동이 되고 세뇌가 되면은 대중들의 IQ가 80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IQ가 전부 다 8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로마가 멸망했을 때는 로마의 멸망한 이유가 바로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음탄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서 나라가 힘을 잃어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에 왔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보면은 교회 십자가만큼이나 모텔, 호텔, 룸사롱, 안마방, 유흥지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성범죄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타락하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못 알아뵙고 촛불 사기에 체면이 걸려 탄핵에 부역자 노릇을 했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 먼저 반성하고 이렇게 회개해 보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셨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대통령이셨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 야당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저들과 싸우는 게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되어 골리앗을 이기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재인을 욕하고 비난해봤자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말로 자꾸 비난하고 욕을 하면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고 우리 가슴도 우리 마음도 저들과 같이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도 없고 야당도 없지만은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다 같이 싸워 나갑시다. 우리 각자 생각하는 애국 활동이 틀릴 수 있어도
같이 애국하는 열정과 심장은 똑같은 것이니 작은 의견이 있어도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같이 함께 싸워 나갑시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박원순 시장이 결정해 놓은, 그리고 그 밑에 수하들이 결정해 놓은 여러 가지 방역 지침, 그런 지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분들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애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경찰분들 말 잘 좀 들어주시고, 혹시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시거나 경찰분들도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면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오해가 없게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여기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싸움은 저 문재인 저 대통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죠, 저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 이 TV 토론회에서 박영선 씨가 오세훈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당신이 시장이 되면 저 태극기 집회 허락할 건가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걸 시장이 결정합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반박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장이 뭐라고 방역 관련된 걸 결정합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실직고를 한 거죠. 지금 여기 저렇게 강남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고, 저 지하철과 쇼핑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지만, 이곳에서 우파 집회할 때면은 이 코로나가 독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하는 방역 지침, 박원순이가 결정했다라는 것을 박영선이가 이실직고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한 거라며 의학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죠. 바이러스의 의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9명이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자기가 볼 때 자기한테 반대하는 집회는 위험하고 자기가 반대하지 않은 집회는 안 위험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의학적인 판단 맞습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경찰분들도 이 내용 아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위에서 결정 내리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좀 우리의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일선에 계신 경찰분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분들도 그냥 지시받은 대로 하시는 거니까 좀 따라 주시고, 우리는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방역 지침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정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다는 것을 바로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